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오늘 또 금요일 날 이렇게 뵙게 되네요. 시장이 최근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하죠. 자, 저와 함께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준비하자. 그리고 겁내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문종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 매파적인 발언으로 또 한 번 출렁인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겁내지 말고 무엇이 두려운가? 이제 매수를 준비하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시는 분들은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연초와는 전혀 다른 이 시장의 분위기로 올해 너무 힘들다, 연말 시장을 이기기 너무 두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는 내년도의 시장 전략도 좀 준비를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종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에 또 강연회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강연회 주제가 2024년 원금 회복과 수익 전략이라고 하는데 강연회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지금 3개월 만에 또 하게 되네요. 또 토요일 오후 1시 아주 소중한 시간에 또 뵙게 되는데 지난 강연회 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자,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시장이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평가손 계좌를 보고 굉장히 좀 주말도 주말답지 못하게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뭐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계속 최근에 한 달 동안 말씀드리잖아요. 매수하라, 매수하라. 밸런스를 맞추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이 손실이 다 올해 손실을 다 회복하고 그 이후에 수익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 그런 의미로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정말로 시장을 한번 좀 이겨보고 싶다, 수익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문종 전문가님의 강연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강연을 시청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연의 소식 자세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강연의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 분석부터 한번
한번 도와주시죠. 시장이 뭐 최근에 굉장히 좀 월요일 날 공매도 금지와 함께 그 폭죽을 쌓아 올렸다가 그 이후로 오늘까지 꼬박 4일을 조정을 받았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공매도 때문에 지난 3개월 동안 몸살을 하라는데 이제 되나보다 했더니 그 이후에 이거 아니야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또 좋은 가격으로 다시 왔어요. 주식은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빨간불에 반응하지 마시고 파란불에 슬슬 이렇게 담으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은 주식은 오를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거 사실 혼자서 대응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문종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 자세하게 챙겨가 보실 수 있고요. 시황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이 탄탄한 시장 전략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다음 주 토요일에 강연에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강연의 소식까지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이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주셨고요. 14,300원 매수가에 50% 비중을 담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장기 보유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290원입니다. 매수가를 소폭 이탈을 했는데 비중이 50%이거든요. 저희 이 종목 어떻게 장기 보유 가능할까요? 사실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하염없이 뭐 거의 지금 뭐 15년째 지금 뭐 계속해서 하향 이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사실 디스플레이 쪽의 그런 부분들이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제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종목이 왜 그런 거 하니 그런 부분을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14,300원에 비중 50%. 사실 뭐 장기 보유 그다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지 권하지 않고 시장이 이거보다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스플레이 업황이 계속해서 개선이 돼가지고 내가 이 회사가 완전히 뭐 기사회생하고 한골탈퇴해서 쭉쭉쭉 뭐 미래 성장 엔진을 달고 계속 간다는 그런 확신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LG그룹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14,300원에 50%면은 요번에 이제 반등 텀을 좀 그리면은 이 월봉입니다. 월봉을 이렇게 보면은 지난 2008년도, 7년도 이때 고점 이후에 그냥 봐도 이렇게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채널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자, 얘가 좀 올라가려면은 요쯤 오면은 또 매물이 생기고 요쯤 오면 또 매물이 생기고 층층이 계속해서 15년짜리 매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IT 경기 같은 경우에 이런 건 막 경기 민감주잖아요. 굉장히 뭐 획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저 높이를 계속해서 뚫고 나가기는 힘들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뭐 좀 요번에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 텀이 좀 오면은 한 뭐 얼마 정도 볼까요? 많이 보면은 사실 월봉으로 많이 보면은 19,000원 정도까지는 보이는데 주봉상으로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한 15,000원 전후 뭐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14,300원이니까 뭐 좀 오래 들고 계셨으면은 요번에 이렇게 해서 15,000원 정도 오고 하면은 한번 좀 털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요 자리가 17,000원 정도인데 요 17,000원과 요 15,000원짜리 여기서 이제 나눠서 50% 비중이니까 쪼개서 손실을 안 보고 약수익 내지 뭐 한 조금 수익 정도 보는 그런 정도로 해서 정리하시고 시장이 지금 2,400포인트잖아요. 제가 지금 지난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면은 보다 더 뭐 종목에 대한 변동성 걱정 없이 어차피 시장은 돌아 나가는 데 있어서 뭐 20, 30%, 뭐 30, 40%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상담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올해 들고 가기보다는 15,000원 전후로 해서는 1차적으로 비중 축소는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네네. 궁금하실까요? 알맥이라고 있어요, 알맥. 네, 알맥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2,100원에 15%. 네, 52,100원에 15% 비중을 갖고 계신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44,100원입니다. 알루미늄 관련한 종목인데요. 알맥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이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가 네.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이게 공목 최고가 대비 70%가 빠졌고 네네. 공모가 근처 왔으면 다 왔다 생각하고 샀는데 이렇게 네. 빠지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 그렇죠.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한 우다는 안 되고 막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제 지난달 초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 정확. 일단은 많이 이제 빠졌다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빠졌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뭐 52,100원에 샀는데 지금 뭐 44,100원. 아무튼 평가 손이 이렇게 나 있는 상태고요. 정리를 하면은 일단 그 알맥이라는 회사가 뭐 전기차용 뭐 부품 뭐 그런 거에 나오는데 네. 사실 이제 신규 종목은 웬만하면은 신규 상장 종목 있잖아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겠다. 그 우리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이렇게 그 상담하시는 분 말고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신규 종목은 일단은 그 공모를 할 때 기관의 수요 예측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주간사 회사들이 사실 이제 그 흥행을 위해서 좀 공모가를 또 이렇게 책정할 때 좀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고평가로 이제 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해주는 게 그래야지 수수료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어쨌든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기존에 이제 이 상장하기 전에 뭐 벤처 캐피탈이나 뭐 그런 뭐 자본 투자한 회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굉장히 싸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량들이 뭐 3개월 보유해서 6개월 보유해서 1년 보유해서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단계별로 다 이렇게 그 이익 실현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신규 종목들은 사실 이제 그 공모가 부풀리기 뭐 그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위치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공모가 부근이 왔다고 사실 뭐 그게 뭐 나는 여기서 보장이 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상장할 당시에 고평가로 상장이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그 요건이 완성되지도 않는 그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은 좀 지나야지 그런 거를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일단은 접근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해 올해 마찬가지로 뭐 성일하이텍이나 뭐 세비캐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줄줄줄 세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보유하시고 계시다가 10월 달에 사실 그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잖아요. 지수가 뭐 폭락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공매도 금지라든가 뭐 이렇게 대주주 요건 완화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아무튼 간에 반등, 낙폭과대로 인한 반등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은 일단 52,100원이시니까 오늘 뭐 44,000원이면은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요 초록색 선이 있잖아요. 요 초록색 선이 62평선이에요. 그 62평선이 약 57,000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대음봉을 한번 딱 10월 달에 맞을 때 요 부분을 어쨌든 간에 물량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 57,000원짜리가 계속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평선은. 그러면은 요날 그 음봉 때린 그 가격의 시초가가 67,000원인데 종가가 54,900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55,000원 전후가 가면은 또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번에 반등이 좀 오면은 반등은 아마도 그 이달이나 다음 달 중으로 해서 한번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한 뭐 우리 시청자분 매수하신 가격에서 플러스 뭐 한 2,000원, 그럼 한 54,000원 정도 선 되면은 일단은 그 자르고 나오시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냥 54,000, 5,000원이면 기꺼이 팔고 싶은 네, 생각이 땡큐하고 파셔야 돼요. 땡큐하고. 그래야죠. 그리고 그런데 제가 그 이따가 한번 소개해드리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셨으면 제가 최근에 레버리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예. 그걸로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가격이 한번 올라가는데 걱정이 되었고요. 예. 아무튼 힘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54,000원 정도예요. 네. 네, 55,000원 부근에서는 또 강한 저항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54,000원부터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오르비텍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3,480원의 10% 비중인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항공기 부품 제조하는 기업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3,240원입니다. 3,480원 매수가이신데 어떻게 매수가까지 여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비중 10%, 일단 기본 비중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당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추세를 타고 이제 강한 어떤 모멘텀이나 그런 부분들로 이제 시장의 중심으로 올랐을 때는 20%에서 30%까지도 추가 비중을 이제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자, 일단 비중은 뭐 괜찮고요. 3,480원이면은 요번에 아마 반등 텀이, 동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군들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코스닥 종목들이 한번 반등은 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매수가 부근은 뭐 어느 정도 다 올 걸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거기서 매수가가 이제 오면은 그런 게 있어요. 매수가가 오면은 야 이제 더 다시 가나보다. 내가 팔면 또 오를 것 같고.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면은 물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고민이 안 되는 거,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을 맞추려고 들면은 안 돼요. 항상. 특히 오르비텍 같은 종목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이렇게 열어놓고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추세 하락이잖아요. 추세 하락. 지난 2021년도부터 추세 하락이에요. 그러면 자 올해 2023년도에 시장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계속해서 주구장창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하겠죠. 지금 지수가 전체적으로 왕창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같이 동반 반등을 해요. 1차 반등 때는. 그러면 그 반등을 활용해서 이제 한 3,500원 전후까지는 뭐 한번 반등을 오지 않겠나, 그렇게 뭐 기술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게 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매도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나도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주셨고요. 하나기술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7만 원에 비중은 30%이다라고 하는데 하나기술 오늘 종가 기준으로 67,300원입니다. 2차 전지 장비 관련한 종목인데, 자, 하나기술 7만 원까지 어떻게 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7만 원에 30%. 사실 뭐라 그럴까요? 그냥 좀 애매하죠. 지금 이제 그 보면은 배터리 장비 중에 사실 이제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SK온 쪽의 그런 그 이 수주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SK온이 지난해부터 해서 그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자금 조달이었는데, 그래서 발주를 계속 늦춰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SK온 관련된 장비 회사들이 거꾸로 갔어요. 올 그 상반기 그렇게 배터리가 좋을 때 배터리 장비도 대부분 LG엔솔향 이 배터리 장비가 대표적으로 이제 윤성 FNC라든가 뭐 그 DNT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은 시세를 냈었죠. 근데 지난 봄에 이제 그 SK온이 이제 자금 조달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주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걸로 해서 또 이제 발주가 또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하나기술도 마찬가지로 편성을 좀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기술이 사실 그 뭐라 할까요? 이 수주받는 그 내용은 사실 수익성이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봐요. 그냥. 그리고 장비는
배터리 장비 저도 상반기에 그 DNT라든가 뭐 부품의 TCCL, 윤성엽 펜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고 저가에서 수익도 크게 내고 했었는데 그대로 이제 그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장비 사이클이 계속 돌아요. 근데 지금 아직 피크아웃은 아니고 시작도 안 하긴 맞는데 사실 이제 그 하나기술보다는 오히려 뭐 또 다른 쪽으로 하는 것도 더 낫지 않겠나. 굳이 장비를 하려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지금은 핵심 소재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더 낫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그 7만 원에 30%이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가격이 한 9만 원을 돌파를 해야지 다시 추세로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매수가에서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자리고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반등이 같이 한번 이어질 거예요. 반등이 이어지면은 우리 시청자분은 뭐 7만 원이니까 뭐 좀 수익을 조금 보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요. 요 앞에 있는 그 꼭지 지난 월요일 날 급등했던 게 82,000원짜리니까 요 꼭지에서 매물을 좀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8만 원 정도까지 반응을 하면은 일단은 뭐 절반이라도 한번 수익을 좀 챙기시고 그러면서 이 위에 9만 원을 넘어가야지만 다시 이 앞전에 있는 이 추세를 그려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좀 가지고 계시다가 반등이 이제 이달 다음 달 중을 해서 뭐 실행이 되면은 매수가 위에서 충분히 뭐 수익을 한번 좀 보고 나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은 8만 원까지 반등을 준다 싶으면은 지금 갖고 있는 비중 30%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수익 전환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SPG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34,000원에 10% 비중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모터 관련한 종목인데 3분기 실적이 좀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죠. 자, 28,700원 종가 기준으로 28,700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 이 종목은 34,000원 어떻게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동종목은 사실 뭐 감속기인가요? 뭐 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자세히 제가 매매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기업 내용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뭐 로봇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아무튼 최근에 어쨌든 반등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고 뭐 내년에 대한 뭐 기대치 막 그런 거 로봇 사업이 앞으로 그 성장 산업이다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그 34,000원에 뭐 10% 저도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게 보긴 하는데 이미 올해 시세를 좀 많이 냈고요. 그에 따른 어떤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기대치가 작용하지만 실제로 실적을 입히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실적을 입히는 시기는 약 2025년도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마찬가지로 얘도 그걸 떠나서 지금은 코스닥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노선까지 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그 한번 슈팅을 주고 지금 4일 동안 눌림목을 줬는데 오늘 뭐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들이 있죠. 이번 주에 뭐 공매도 금지라든가 뭐 대주주 그 양도세 요건 완화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 번에 어떤 그 반등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이어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매수가를 일단은 고집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뭐 이렇게 빠져나온 요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35,500원, 35,500원 정도를 돌파를 해야지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일단 3만 원, 그러니까 35,500원 전후 갔을 때 강한 어떤 거래량과 함께 팍 올려치는 돌파 그런 게 없으면은 일단은 그 절반이라도 한번 줄이시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절반을 털었는데 그걸 강하게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 3만 한 4, 5천 원 매수가 부근이 되겠네요.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그러면서 약손절로 그냥 마무리하시는 게 낫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35,000원 부근에서 강한 돌파를 보여주지 못한다 하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조언도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시황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시고요. 강연의 소식까지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ST큐브입니다. 매수가가 9,600원에 40% 비중인데요. 한번 반등이 올까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8,110원인데 9%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좀 종가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혁신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라고 하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바이오 신약 관련돼서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페트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돼서 좀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고, 동종목처럼 뭐 나도 신약 바이오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줄줄 새는 것들이 있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죠. 셀트리온도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좀 그 폼을 좀 이렇게 그려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자리가 지속되고 있죠. 그냥 일봉 차트를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봐도 지난 2022년도에 급등이 나왔다가 박살났다가 다시 요 하락폭의 절반 반등이 나온 거죠, 이게. 낙폭의 절반 반등 나오고 나서 완전히 추세를 깨버렸어요. 사실 이제 동종목을 9,600원이면은 매수가가 뭐 최근이겠네요, 최근. 최근에 뭐 한번 사신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아직은 하락 가속화 역배열 그런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빨간불 보이면은 비중 40%. 이거는 사실 좀 무모하다. 무모하다. 이 낙폭과대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들어가신 걸로 보여지는데 무모하다. 40%를 지를 정도로 위에서에 대한 확신이 있었나 그거를 되묻고 싶고요. 일단은 빨간불 보이면은 가차없이 매도인데, 저 같으면은 개인적으로 그냥 월요일 아침에 뒤도 안 보고 그냥 팝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장에 좀 종목 교체를 해보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고요. 좀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DIC고요. 네, DIC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150원에 10%입니다. 네, 5,150원에 10% 비중, 오늘 종가 기준으로 4,885원입니다. 네네. 매수가를 좀 소폭 이탈해서 걱정하실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네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5,150원에 10%. 네. 오늘 종가가 4,885원이네요. 네네. 최근에 사신 건가요? 네, 최근에 샀어요. 네. 최근에 일단 뭐 자동차 부품 쪽인 거는 뭐 알고 계시고요, 그렇죠? 네네네. 아무튼 지금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뭐 추세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네. 중요한 건 시장 영향을 좀 이렇게 받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 동종목이 좀 올라가려면은 좀 반등을 통해서 좀 올라가려면은 일단은 가격으로 봐서는 한 5,300원? 5,300원을 네. 강한 돌파가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요 올라갔다 좀 내려온 자리 있죠. 요 자리, 네네. 요 언덕 자리. 요게 이제 한 5,000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그 가격대 부근 그런 정도예요. 이게 보면은 여기 이제 까만 선을 이제 제가 좀 굵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네. 굵게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은 이 앞에서 이 추세가 이렇게 그려질 때 보면은, 자, 얘가 요 앞에 작년에 보면은 요 까만 선 부근 가면은 얻어맞고 까만 선 부근 가면 얻어맞고 계속 그랬잖아요. 올 초에도 여기 맞고 떨어지고. 자, 이거를 돌파를 하니까 강하게 이렇게 요때 돌파를 하니까 추세가 다시 이어지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추세가 하락 추세를 갔다가 얻어맞고 이걸 돌파하고 나서 요번에 눌림목을 줄 때 3월 달에 여기 네. 까만 선을 지지를 하고 다시 바운딩을 하고 요 앞에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 나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요 시세를 주고 나서 한번 쭉 빠진 거죠. 빠졌는데, 자, 요번에 그 8월 달 같은 경우는 살짝 빠졌다가 곧바로 또 회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번에 또 다시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는데, 자, 이탈을 했는데 요번에는 어때요? 맞고 내려왔잖아요, 지금.
지난 네. 이 8월 달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맞고 내려왔다가 곧바로 이렇게 팍 올려버렸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갔다가 지금 어정쩡하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 여기가 한 네. 5,000원 정도가 되는데 요 자리 4,500원이 되겠네요. 4,5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만약에 깨버린다 하면은 네. 그냥 10% 손절 쳐야 되겠다 하고 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게 만약에 돌파가 나와서 이 자리 5,300원 요거를 네. 강한 어떤 돌파가 이렇게 거래량까지 이 앞에 보면 네. 거래량도 있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확 돌파를 하면은 일단 네. 또 걸리는 선이 한 6,000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얘가 요 자리에서는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6,000원을 그다음에 6,000원을 다행스럽게 4,500원을 안 깨고 바로 돌려 치면은 한 6,000원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 6,000원 정도 선에서 지금 모양을 주봉상으로는 네. 좀 모양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시장이 좀 많이 빠져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을 주면 개별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네. 반등을 할 텐데 거기서 돌파하는 그 흐름을 읽고 위아래를 좀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그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고민되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시장 전략을 좀 탄탄히 챙겨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 토요일 18일이죠.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입장하시면 우리 문종 전문가님의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2024년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강연회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황도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들어볼 텐데 전문가님 이러다가 시장에서 영원히 소외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급습하는 이런 시장인데 오늘 강의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자, 겁내지 말고 겁이 나요. 겁내지 말라니까요. 겁이 자꾸만 나는 시장입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얼마나 좋아 지금. 자, 오늘 강의는 아무튼 그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월요일날 희망을 듬뿍 주더니 웬 뒤통수야 하고 또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장의 결이 바뀌고 있어요. 그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앞에 상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등이 나올 때 모든 종목들이 한번은 이제 다 나올 걸로 보여져요. 이달과 다음 달 중에. 그러면은 그때 내가 잘 모르는 주식, 제가 지난 한 2, 3개월 전부터 내가 잘 모르는 주식 제 강의 끝나고 주말 동안에 확 펼쳐놓고 다 치시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걸 못하고 이제 또 사실 그 손절이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아무리 모르는 주식이라도 이건 꼭 팔면 올라갈 것 같고 그렇죠. 사면은 또 떨어지고 하면은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되잖아. 자, 근데는 이제는 그런 고민의 단계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시장의 위치를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오늘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또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이제 그 강연회, 온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지금 이런 방송은 좀 이렇게 언어 순화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리얼한 어떤 그런 걸 못하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의할 때는 좀 더 톡 터놓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무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지수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아무튼 지금 이제 여기 2668포인트 그리고 얘는 거의 950포인트 이렇게 왔다가 줄줄줄 이렇게 세버렸죠. 이렇게 세버렸어요. 이 지금 8월 달은 뭐 세나보다 했는데 이제 9월 달에 한 대 맞고 10월 달에 또 맞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을 지금 온 거는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올라갈까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왜 여기서 맞았을까? 제가 이때부터 해서 2600이 넘어가면은 6월 달부터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하셔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2600포인트라는 게 뭐냐면은 지난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때 뭐냐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시장이 22년도에 뭐 진짜 뭐 맨날 눈만 뜨면 인플레이션이 어쩌느니 맨날 그 화두가 작년에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다가 빠지는 과정에서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를 약 4개월을 멈춰 있는 자리예요. 이게 2600에서 2700짜리입니다. 이 자리가. 2600에서 2700짜리가 작년에 연초에 이렇게 딱 와서 계속 이렇게 설마 하면서 멈춰있던 자리예요. 이게 2600에서 2700짜리가. 그래서 요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번에 이제 올라왔을 때 요 자리가 저 위치에 있는 거랑 매물소화죠. 매물소화기 때문에 요 위치가 매물소화가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이거를 바로 뚫지는 못하잖아. 바로 저거를 매물소화를 하고 또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흘러내린 거죠. 흘러내렸는데 이때 당시에 신용이 20조 4천억이었어요. 4천억이었고 처음에 이 신용이 무너질 때 이 9월 달까지만 해도 계속 버티셨어요. 신용이 20조 4천억이 계속 유지가 됐던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가 사실 올려줘야 돼요. 시장은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장기 수급이잖아요. 상반기에 배터리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뉴스에 그런 거 나왔죠. 뭐 몇십 년 만에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과 기관을 이겼다. 수익률에서 2차 전지로.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가 좀 상반기에 좀 많이 나왔던 거고요. 경제 상황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아직도 금리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었고 불안 초조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적을 내는 유일한 그 업종이었고 그리고 뭡니까? 지난해에 실적이 그렇게 급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영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보물처럼 그러니까 온 유동성을 그쪽으로 쏟아 부은 거죠. 근데 자, 상반기가 지나면서 반도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를 좀 이제 바닥을 지나고 봐야 된다 해서 2월 달에 같이 보자 해서 말씀을 드렸던 자리고 이 자리는 2600이 왔을 때는 저 위치에 있는 매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2600에서 약 3개월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 3개월 동안 만약에 여기 왔고 이렇게 빠졌으면은 저때 매물을 소화시키지 못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2600에서 약 3개월을 계속해서 물량 소화를 했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매물을 소화시킨 거나 다름없어요. 이때 들어온 게 전부 다 신용이에요. 그 물량을, 저쪽 물량을 소화시킨 게 그때 당시에 뭡니까?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잖아요. 그러면 이때 신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신용이 저쪽에 있던 작년에 1년 전에 매물을 다 소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신용이 털리고 공매도가 나오고 신용이 이번에 약 한 달 동안 근 4조가 털렸어요. 4조가. 거기다 미수까지 다 털렸죠. 그럼 수급이 지금 현재는 어때요? 악성 수급이 제일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게 신용이에요. 신용 수급이 많아지면은 자, 공짜 돈이잖아요. 공짜 돈을 거저 먹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기관 입장에서는. 신용이 많은 종목을 더 올려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은 홀라당 다 팔잖아요. 그러면 돈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관이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돈이 많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니네 다 먹어 하면서 올려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지난해에도 이 9월 달에 급락했을 때 그리고 연말에 급락했을 때 요때도 마찬가지로 신용이 엄청나게 털렸어요. 신용이 약 3, 4조 털리고 나서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때도.
자,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금지가 나왔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공매도 금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신용이 그러니까 악성 수급이 많이 털렸다 그런 부분이 있던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지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요새는 이제 이 금요일, 그러니까 주말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이달 들어서 특히 지난주 주말에는 갑자기 공매도 금지가 딱 나왔고요. 그래서 그냥 장대 양봉을 엄청나게 확 올린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올린 자리죠. 올린 자리. 자, 올린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4일 동안 이렇게 눌렀어요. 자, 누른 거를 잘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걸 역배열이라고 하잖아요. 역배열. 역배열에서 20선을 올라탔어요. 20선을. 지수가 20선을 올라타고 지금 월요일 날 갭 상승한 부분만큼 갭을 메꾼 거죠. 그걸 소멸갭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공매도 금지가 나왔는데 자, 공매도 금지가 나왔는데 이번 주까지 실제 공매도가 나온 게 1조 4천억이에요. 자, 1조 4천억이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죠. 일반 공매도는 이제 금지가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야, 이거 공매도 금지했는데 또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 공매도 큰 이슈가 되는 게 지금 뭐냐면은 공매도 금지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완화잖아요. 완화. 자, 공매도 금지인데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는 금지가 아니잖아요. 그게 1조 4천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오다가 또 뉴스를 보니까 김지현 금융위원장께서 시장 조성자 공매도까지도 전면 금지를 추진한다. 업계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자, 협의가 뭐니까 요새는 협의하면은 바로바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이 지금 그게 잡혀 있어요. 시장 조성자 공매도까지 없으면은 수급상 나올 게 없잖아요. 매도가 나올 게 없잖아요. 확 줄어들잖아요. 개인 신용이 가장 많았는데 그건 자동방으로 다 털렸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숏 포지션을 가지는 그 상호펀드 같은 게 계속 했는데 그 금지됐죠. 시장 조성자 공매도가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금지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예요. 현재는 개인 기준으로 한 종목당 10억이 초과하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 12월 연말자로 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에 있는 아주 안 좋은 장기 투자 자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됐죠. 2000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 처음에 2000년도에 나왔을 때는 100억이었어요. 100억 기준이. 그러다가 2013년도에 50억으로 줄이고 뭐 18년도에 25억으로 줄이고 또 최근에 10억까지 줄인 거죠. 심지어 2020년도 10월 달에는 그때 당시 경제부총리께서 이 10억이 아니라 3억으로 줄여야 된다. 그것도 개인별이 아니라 가족 합산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산되고 이 10억으로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사실 이 10억이 개인 10억 같은 게 결국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평가 금액으로 해서 10억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금방 가요. 금방 오버가 돼요. 근데 지금 10억이라는 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0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여름부터 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50억이나 뭐 100억 그런 단위였을 때는 보통 보면 한 11월 말, 11월 중순쯤부터 해서 이제 빠르면은 그때부터 해서 대주주 매물이 좀 나와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근데 이게 10억으로 확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2차전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뭐 그냥 1억만 넣어서도 10배 오른 에코프로 하나 갖고 있으면 10억이 넘는 대주주 요건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부터 해서 최근에는 여름, 가을. 그래서 가을의 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원래는 이제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정식으로 입법 절차를 거치고 해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국회 동의를 얻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 시행령으로
바로 시행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추진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을 지금 10억이 아니라 뭐 오전에만 해도 약 뭐 30억에서 50억을 늘릴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또 나오는 게 100억까지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만큼 공매도 금지도 전격적으로 나왔듯이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대주주 요건이 된 분들은 미리 팔아놓고 기다리죠. 연말쯤 가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연말쯤 가서 10억 원 평가 금액이 10억을 넘지 않는 선 되면은 그 정도 선을 사요. 연말 이 장마감 뭐 한 1, 2주 전부터 슬슬.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달 중에 그 시행을 공포를 해버리면은 미리 살 수 있겠죠. 그 금액이 3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지금 현재 10억인데 이거를 늘려버리면은 이것만큼 해서 12월 달 가서 급하게 확 사다 보면 또 못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여유로워지죠. 그래서 그 자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급을 갖춘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장이 사실 2,400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800포인트, 특히 이 2,400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저평가된 영역으로 갔다고 제가 수주 전부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하로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요? 극저평가죠. 극저평가. 그래서 요 부분에서 지금 오늘 2,400포인트 전후예요. 근데 뉴스가 시장 조성자 공매도까지도 금지를 준비한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데 그 금액을 대폭 늘린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이제 이걸로 해서 또 한번 시장이 반짝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제 슬슬 나온다. 그동안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 나왔잖아요. 자, 이번 시장은 금리로 시작해서 금리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그런데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수급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그냥 억지로 누르는 거죠. 억지로 그냥 아무리 뭐 좋고 나쁘고 완전 감정 싸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아요. 이 배터리에 대해서 올 1년을 되돌아보면 저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지만은 지금도 사실 보유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플러스 전환 가능한 가격대에 갖고 있어요. 이미 상반기에 엄청난 수익을 냈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뭐 배터리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반도체 한 종목을 이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지난 연초부터 해서도 반도체를 좀 보자고 또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러한 요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공매도와 개인 투자자가 또는 이제 일부 어떤 그 분들과 감정 싸움이 격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 완전히 그냥 시장의 어떤 본질을 떠나서 그냥 감정 싸움이 돼버렸다. 자존심 게임이 돼버렸다. 그걸로밖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좀 왔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 그러니까 외국인을 말씀드리면은 쉽게 말해서 뭐 상호펀드 식으로 해서 롱숏을 주로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좋은 면을 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성장 전망을 보고 들어오는 장기 자금이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거의 없어요. 프로그램과 연동한 비차익 거래 뭐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살만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펀드에 공모 펀드에 돈이 안 들어오고 고액 이 자산가들의 상호 펀드잖아요. 대부분 상호 펀드는 전부 다 뭡니까? 최근에 돈이 왕창 몰리는 거는 뭡니까? 롱숏 펀드예요. 롱숏 펀드. 그러니까 공매도 펀드예요. 공매도 펀드. 자, 그러니까 그동안 수급 사주는 세력은 없는 거죠. 개인이 상반기에 엄청나게 사서 올렸는데 개인은 뭡니까? 뭐 대동단결해서 동학개미도 해봤지만은 사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주가 떨어지면 다 에이 뭐야 이거 하고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내가 돈을 계속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는 게 개인이잖아요. 근데 이 수급, 소위 말해서 대규모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이제 갖춰지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로. 주가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제가 그 강연회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요번에 잘 이렇게 중단기 전략을 잘 세워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레버리지는 오늘 15,000원 뭐 초반 이렇게 와 있는데 14,5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떨어지거나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여타 종목보다도 오히려 갖고 계시면은 보장된 수익이 좀 더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힘내시고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강연의 시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18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입장하시면 강연을 시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 시청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못다 나눈 이야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살 자리 왔다, 시장 이야기 들어봤죠. 겁내지 말자 해주셨고요. LG 디스플레이 15,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를 해보자 해주셨습니다. 알맥은 반등 임박했다, 54,000원 부근에서는 매도하자라는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문종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한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